안녕하세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귀여운 두 딸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저에게 자식을 안겨준 아내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아내는 꼭 법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법이 보호해줘야 할 만큼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아이와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저희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내가 얼마 전 심한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악으로 가득 찬 못된 인간 때문에 말이죠.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저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아내와 저는 식당 직원과 단골 손님으로 만났어요. 아내가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식당은 특히 감자탕을 잘하는 집이었어요. 감자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돼지 등뼈를 삶아 감자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그 감자탕을 먹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소변은 엄두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값싸고 맛 좋은 돼지 등뼈를 삶아 몸보신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먹어서도 자연스럽게 감자탕을 좋아하게 됐네요. 그렇다 보니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감자탕 맛집은 거의 꿰뚫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야, 나 어제 군대 동기들 만나서 감자탕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진짜 맛있더라. 아마 영지 너도 그 집은 모를걸? 내가 왜 몰라. 서울에 있는 감자탕집은 내가 다 빠삭한데. 어디 갔었어? 음암동? 아현동? 아니야. 새로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집이래. 근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 너 술 취해서 맛을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어딘지 말해줘. 어제 물어보니까 원래 광주에서 장사하던 집이래. 광주 사람 중에 그 집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도 있더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서울 올라와서 사업을 확장했더나 봐. 한식당인데 메뉴도 다양하고 다 맛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감자탕이 정말 최고야. 걔도 지난주에 우연히 갔다가 너무 맛있어서 어제 우리랑 또 간 거잖아. 내가 그 집에서 국물 한 숟가락 딱 먹자마자 네 생각이 나더라고. 이런 귀한 정보를 줬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동료는 무슨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속눈샘 치고 커피 한 잔을 사주며 한식당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은 번화한 먹자골목을 지나 조금 한적한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를 찾아 앉은 후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양한 남도 한식 메뉴들 사이에서 감자탕을 주문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 눈길이 직원에게로 쏠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설 때 저를 반기던 미소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직원은 바삐 식당을 누비며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더군요. 잠시 후 감자탕과 곁들임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의 말은 괜한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음식들이 다 정갈하고 맛있었거든요. 게다가 감자탕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저는 정말 맛있게 한 냄비를 다 먹어치웠네요.
그 모습을 지켜본 직원이 웃으며 다가와 묻더군요. 맛이 괜찮으셨나 봐요. 다음에 오시면 다른 메뉴도 드셔보세요. 다 맛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자탕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여긴 감자탕 전문점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금방 입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방에 그렇게 말씀 전할게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직원이 친절해서 기분이 참 좋더군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돌아섰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집의 단골이 되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죠. 그러다 보니 첫날 만났던 직원과 자꾸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건지 그 직원을 보러 가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더군요. 친절한 그 직원에게 남다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제 착각인지 그 직원도 저를 좀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든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고 혹시라도 뜸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날 저희 사이가 달라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전 감자탕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술에 거나하게 취한 중년 남자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고성을 지르며 웃고 떠들더군요. 당연히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였고 직원이 제지하고 나섰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한 남자가 직원을 향해 욕을 해대는 겁니다. 쩔쩔매는 여자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손님을 말리며 상황을 정리했네요. 다행히 젊은 남자가 나서자 상대도 금방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 후 직원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바로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직원에게 주말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어찌나 떨리던지 목소리까지 가늘게 떨려왔어요. 그런데 여자는 웃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한식당의 직원이 아니었어요. 광주에서 본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에게 일을 배운 뒤 아내가 서울점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 좋아하는 감자탕을 평생 공짜로 먹게 된 거였어요. 그때 어찌나 기쁘던지 아내가 핀잔해줄 정도였네요. 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장인 거 알고 일부러 꼬신 거지? 아유, 왜 이래. 먼저 꼬신 건 당신이잖아. 매번 안부 물으면서 밑반찬 더 챙겨준 게 누군데 이래? 미끼를 그렇게 던지니 내가 못 이기는 척 낚싯대에 걸려준 거지. 뭐라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나 도와주려던 게 기특해서 만나줬더니 적반하장이네. 자꾸 이러면 앞으로 식당 출입 금지시킬 거야. 아니야, 그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제가 당신 미모에 맵을 못 친 겁니다. 알아서 모실게요, 사장님. 그렇게 저희는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부모님의 명성에 노를 끼치면 안 된다고 밤낮 없이 장사에 매달렸죠. 그러더니 식당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며 맛집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맛 평가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내가 거절하더군요. 그런 일시적인 유명세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방송 효과가 아니어도 충분히 손님이 넘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며 저희는 두 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딱 2달만 쉬고 식당으로 복귀했어요. 쉬는 동안에도 내내 식당 걱정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아내는 식당 일에 진심이었고 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원체 밝은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면 식당에 들러서 마감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내 대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사람을 더 쓰는 거 어때? 아니야. 손님이 계속 늘긴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어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며칠 전에 식당에서 일이 좀 있었어. 우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네. 뭐? 말도 안 돼. 당신이 주방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 난 정말 위생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주방 사람들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단속이 나와도 항상 칭찬만 받았지 지적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모르겠어. 뭐 확인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건 맞아. 손님이 항의해서 내가 직접 국물 안에 빠진 벌레를 건져냈다니까. 정말 미친 노릇이야. 그동안 얼마나 조심했는데. 조리할 때는 환풍기만 틀고 창문도 못 열게 했다고. 혹시 벌레라도 날아들어올까봐. 아내는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나마 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발은 제가 들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빨리 일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니 저까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처리할 일이 있어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로비를 지나다 놀라고 말았네요. 조용한 로비가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로 꽉 차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무슨 소란이지 싶었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따라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같은 부서 박 대리가 무릎 꿇은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죄인이라도 된 양 박 대리에게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전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 꿇은 사람의 뒷모습과 옷차림이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더 내밀어 상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기함하고 말았어요. 박 대리에게 석고대자하는 게 다름 아닌 저의 아내였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박 대리가 짝다리를 짚고 선 채 아내를 향해 또다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죠. 왜 계속 찾아오는 겁니까?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장사 접으라고 했죠. 신사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그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말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호라. 그러니까 한 번이니 모른 척 넘어가겠다 이건가요?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달라? 아닙니다. 충분히 반성했어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키고 주방 청소도 싹 했어요. 그러니 이건 말로 해서는 안 통하네. 멀쩡한 사람한테 벌레 가든 찌개를 먹여놓고 대찌라 이거야?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영업은 하게 해주세요. 저희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직원들 생계는 무슨? 당신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양심 부얌 업체는 매운맛을 좀 봐야 한다니까. 먹는 걸로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기다려 당신. 제발 화 좀 풀어주세요. 제가 그날 계속 사과드리고 음식값도 안 받았잖아요. 거기다 병원에 가보신다고 해서 병원비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도 부족한가요? 혹시 피해 보상을 더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해드릴게요. 그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고작 그딴 돈 몇 푼에 흔들릴 사람으로 보여. 당신이 수업을 줘봐 내가 흔들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발요.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 장사 접으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음식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가 먹었어. 도통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네. 안 되겠어. 내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구청에 신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려야지. 그럼 영업정지 당하겠지? 그런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밥 먹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국 아내는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닭대리는 평소에도 성깔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이니 별로 구이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이나 인턴들에게는 막대하기로 유명했죠. 거기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개인 심부름을 시켜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네요. 소문에 듣자 하니 회사도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회사 이사님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말도 있었어요. 한 번은 회식 후에 주사를 부리다 신입사원을 때려서 경찰서에도 다녀왔답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사표를 받았을 일인데 역시 뒷배가 든든해서 살아남은 거라고들 했네요. 그럼 박 대리가 아내에게 눈을 내리깔고 막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저희 아내를 무릎까지 꿇게 하고 말이죠. 대화를 들어보니 아내를 괴롭히던 그 불만 고객이 바로 박 대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불같이 화가 나 얼른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식당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서 이러고 있냐고. 그게 손님이랑 대화를 좀 하다가. 무슨 대화를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해? 박 대리, 우리 와이프가 자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니, 윤 과장님, 사모님이 식당 하신다더니 설마. 그래, 거기 우리 식당이야. 자네는 도대체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 난린 거야? 그때 아내가 저를 말리며 나섰어요. 여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이 손님 잘못이 아니야.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출근할 시간이니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러면서 박 대리는 다급하게 도망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상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식당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벌레가 나온 건 잘못이지만 그 정도로 사과를 했으면 인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거기가 정말 비위생적인 식당도 아니잖아. 자네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아무리 사모님이 하시는 곳이라고 해도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을 까딱하고는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주저앉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 부서 직원이라고? 그래. 당신이 말한 불만 고객이 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먹던 찌개에서 벌레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해충 관리도 받고 있고 식당에서 절대 벌레가 보인 적이 없는데 정말 미치겠어. 당신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다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그럼 내가 좀 나섰을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 회사 일에까지 지장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내가 해결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마. 해결은 무슨 해결. 오늘 보니까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원래 성질 나쁘기로 유명해. 아주 독한 사람이야. 하필 걸려도 저런 사람한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다독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가 박 대리를 만났죠. 저는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저와의 시간을 피하더군요. 결국 하루가 지나도록 제대로 저는 그 사람과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려던 저는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때 박 대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았죠. 그 무리 중에 박 대리와 친한 동기가 한 명 끼어 있었거든요. 박 대리 와이프가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라. 가서 한번 팔아달라는데 누구 같이 갈 사람 없어? 그래? 무슨 식당인데? 근데 난 박 대리 껄끄러워서. 감자탕집이래. 그 와이프가 유명한 맛집 주방에 취직해서 비법을 빼왔다고 하더라. 위장치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육수 만드는 비법까지 몰래 알아왔다나 봐. 연신내 먹자골목에 있다던데. 나도 뭐 사람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겠어. 그래도 이사님이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사람이잖아. 회사 생활도 정친 거 몰라? 같이 가보자. 저는 감자탕이라는 말을 듣자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필 아내 식당 인기 메뉴와 같은 음식이라니.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식당 근처에서 낯이 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홀린 듯 그 뒤를 따라가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그토록 저희 아내를 괴롭히던 박 대리였기 때문입니다. 한데 박 대리는 저희 식당의 옆 골목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거기 새로 개업한 감자탕집에 들어가며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가 식당을 둘러보며 한숨 쉬듯 말하더군요. 여보,
저녁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가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박 대리의 안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무리 퍼줘도 소용없어. 내가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왜 변화가 없어? 벌써 개업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이 꼴이잖아. 기다려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구청에 신고 전화해야겠어. 내가 벌레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적어도 보름 정도는 문 닫아야 할걸? 그동안 손님들 발길 붙잡으면 돼.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이랑 글도 올리면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야. 어차피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서 비법이랑 다 알아왔잖아. 맛은 똑같을 거야. 다 이름이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이름에 먹칠 좀 해주면 한 방에 가는 거지. 정말 괜찮을까? 내가 비법 빼돌려서 식당 차린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뭐가 문제야? 나는 정말 벌레가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하는 거고 당신은 일하던 식당에서 나와서 개업한 것뿐인데 뭐 문제될 거라도 있어?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은 식당 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건 아니지만 너무 코앞에 열었으니까 그러잖아. 난 좀 멀리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필 여기다 하자 해서. 아우, 이 답답한 사람아. 이 근처에 감자탕 파는 집은 저기 하나뿐이잖아. 내가 문 닫게만 하면 여기보다 목 좋은 곳이 없어. 그리고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그 집 없어진 거 알면 다 이리로 오게 돼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유명세 이용해서 우리도 영업이 되는 거야. 당신이 6개월이나 그 주방에서 일한 보람이 있을 테니 두고 봐. 거기까지 듣자 저는 화가 치솟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짜고 아내의 식당을 이용한 걸 알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창문 너머로 슬쩍 보니 박 대리의 와이프는 저희 아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새로 직원을 구했다고 인사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박 대리의 와이프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터덜터덜 아내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얼굴은 그늘져 있더군요. 저는 박 대리에 대한 말을 하려다가 그만뒀네요. 괜히 아내의 마음만 더 심란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박 대리가 자신있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벌레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배달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고 돈을 요구한 사람의 기사가 생각난 겁니다. 그때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했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박 대리라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비열한 박 대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봤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일찍 출근이나 하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다 문득 운전석 위에 붙은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죠. 그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식당 주변은 항상 주차된 차들로 복잡했습니다. 맛집에 오는 차들도 있었지만 근처 상가나 사무실 사람들도 간혹 주차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며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아내 식당 앞으로 가서 주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치상으로 보아 거기 주차된 차량 번호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경찰청 민원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박 대리가 방문했던 날짜에 CCTV 자료를 요청했죠. 그리하여 잠시 뒤에 영상을 통해 그날 주차되었던 차량의 번호판을 볼 수 있었네요. 다음날 아침부터 근처에 주차하는 차의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죽치고 있기를 1시간. 근처 카페 사장이 식당 맞은편에 주차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차는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양해를 구하고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드디어 박 대리의 만행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박 대리가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는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찌개 그릇에 검고 작은 벌레를 집어넣는 모습도 찍혔죠. 그건 분명 아내가 말한 바퀴벌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자 저는 후련하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아무리 못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계와 인생을 위협해 놓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박 대리가 아내를 협박하며 문을 닫으라고 종용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당 직원들의 증언과 회사 비상구에 있던 CCTV 영상도 확보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가진 않았어요. 그 전에 박 대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혹시나 박 대리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박 대리를 불러서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와의 대화를 계속 피하기만 했네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박 대리 와이프가 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마침 퇴근한 박 대리도 그곳에 있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자 흠칫 놀라는 게 저희가 그 식당의 정체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당황한 박 대리가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죠.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왜,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렇게 우리 식당 코앞에 차려놓고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지, 식당 가로 문 닫게 해버리고 손님 빼가려고 했으니 우리가 알기 전에 문 닫게 할 속셈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을 빼가다뇨. 저는 엄연히 손님으로 갔다가 부담 아니라 당해서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자네 와이프가 우리 주방에서 일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 음식 비법 훔쳐다가 장사하면 금방 대박이라도 날 줄 알았지?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니 당황했나?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짓을 벌인 거야? 거리겐 제가 무슨 일을 벌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과장님이야말로 저 설득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럼 불결한 식당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내일 바로 구청에 신고 넣을 겁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점이의 사도인 줄은 몰랐네. 좋아, 신고해. 인터넷에도 올린다고 했던가? 그래. 그리고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와이프 식당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광고도 해. 그럼 나도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해줄게. 우리 식당 문 닫게 하고 손님 빼가려고 음식에 벌레 나왔다고 소문 내줄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확성기로 소문도 내지 뭐. 뭐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지. 얼마든지 있어. 네가 음식에 벌레 넣는 장면도, 회사에서 우리 와이프 무릎 꿇리고 협박한 것도.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요. 괜히 걱정되니까 배짱 부리는 거 아닙니까? 배짱은 지금 네가 부리고 있어.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건 바로 너야.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내일 경찰서에 가서 널 신고할 거야. 너야말로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저는 벌레를 넣는 영상을 박대리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한 박대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정말 볼만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안색이 바뀌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네요.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사모님 식당에 갔다가 손님들이 줄 서는 걸 봤어요. 그거 보니 저희도 같은 장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비법이나 배울 생각에 와이프가 거기 취직한 거예요.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집이랑도 가깝고 생각보다 임대료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차리긴 했는데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구면지책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장사에도 상도덕이 하는 게 있어. 우리 주방에서 배웠으면 적어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어야지. 그리고 그 비법은 우리 장모님이 수십 년 장사하면서 익힌 비법이야. 남이 노력해서 얻은 걸 말도 없이 쏙 빼가는 게 도덕질이 아니고 뭐야.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래도 손님이 없으면 음식이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야지. 어디서 그런 몹쓸 생각을 해서 남을 음해해. 그만큼 손님을 끌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밤낮 없이 몇 년을 고생했어. 그런데 감히 네가 그 노력을 물거품 만들고 손님을 날로 먹으려 들어.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한테 해야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가서 사과도 드리고 무릎도 꿇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박대리는 저보다 먼저 저벅저벅 걸어나가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가 식당에 도착했네요. 그랬더니 박대리는 손님들이 다 있는 데서 아내를 향해 무릎을 꿇더라고요. 놀라서 당황한 아내는 박대리를 일으켜 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박대리는 사기 관련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알아보니 실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벌금형은 받을 것 같았죠. 박대리는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가게 문을 닫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 기망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아내에게 음식값도 내지 않고 병원에 간다며 돈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챙기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의 대화를 듣고 박대리도 겁이 난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에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긴장을 풀고 저를 향해 말했네요. 됐어, 자기야. 우리가 그거 이용해서 저 사람들 협박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어쨌든 아직 구청에 신고도 안 했고. 난 그냥 이대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괜히 이런저런 소문에 얽히고 싶지 않아. 저렇게 반성도 하고 있잖아. 그래도 되겠어. 그동안 당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렇게 다 밝혀졌으니 오늘부터는 발 뻗고 자겠지. 무엇보다 난 그게 우리 식당에서 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기뻐. 그러니까 저 사람 얼른 돌려보내.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박 대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죠. 와이프가 원하니 신고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장사는 접어. 그럼 못된 심보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음식이야말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야 돼. 너처럼 막이 덕지덕지 붙은 인간은 먹는 장사하면 안 돼. 한데 박 대리는 대답 없이 인사만 하곤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 와이프는 계속 장사를 이어갔어요. 차라리 제 조언을 받아들여 빨리 문을 닫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식당에는 손님이 늘지 않았거든요. 임대리와 유지비용 때문에 파리만 날리면 버티지 못하는 게 장사잖아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았을 텐데 괜한 고집을 부렸죠. 결국 몇 달 후 그렇게 버티던 식당은 문을 닫더군요. 하지만 박 대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생계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 화상이 친 사고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더니 거래처 사람에게 뇌물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감사실에 투서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결과 박 대리는 감사실에 드나들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답니다. 그때 직원들은 누구 하나 박 대리를 감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혀만 차더군요.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박 대리 식구들은 귀농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장사 때문에 진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업계에 뇌물을 받은 소문이 나며 재취업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발 농사는 진심으로 시작해야 할 텐데 정신을 차렸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는 그 일로 한동안 벌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식당을 쓸모잡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정말 행운이니까요. 그런 아내 덕분에 오늘도 저는 맛있는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음식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벌레 트라우마 정말 생길만 하네요. 많이 놀라셨을 아내분, 사연자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사연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도 사연자님 부부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썰맘 채널이 곧 3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만부터는 라이브 방송으로 더 생생하게 사연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소중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시원한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